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화 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호종료 아동인 보호종료 아동과 미혼모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베이비시터로 아동학과를 졸업한 보호종료 아동이 그 아기를 돌보는 서로 이어져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면접은 아니지만 보호종료 아동이 그 미혼모에게 가서 아동을 잘 볼 수 있냐,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냐 물으면서 어떻게 알아보니 고아이 아니냐, 고아지라고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저 고아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저 부모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가는 아이들, 보육원에는 갓난아기 때 들어가는 아동들이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동이 있고 또 중학교 들어가는 아동들이 있는데, 그 세계에서도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은 나는 고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갓난아기 때 들어가는 아이들도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갓난아기 때 들어가는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고아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고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아라고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글에서 봤는데 그 보육원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게 낫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자기를 보육원에 맡긴, 끝까지 지켜서 아동들을 지켜서 출산을 해서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또 어떤 우리 기관들을 통해서 보육원에 맡긴 끝까지 지켜진 아동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게 낫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1년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알아야 한다 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또 다른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버님이, 친아빠가, 친엄마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게 낫다. 이 부분이 더 저는 이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아동들을 보육원에 맡겼다, 버렸다, 그랬을 경우에 그 어떤 친부모, 친엄마는 이 아이를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아이들을 다시 보육원에 퇴소했을 때 다시 그 가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체험했고 제가 느낀 바 그대로입니다. 10명 중 1명만 친부모, 친가정으로 돌아갈 뿐이지 사실상 너무나 힘듭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달프는 그런 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새로운 아빠와 사는 그 친엄마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신체적인 그런 질병이 있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는, 심지어 교도소에 있는, 교정시설에 있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KBS 방송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나 그런 어떤 뉴스를 보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다양한 유형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주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일반적으로 동물들도 자기 어떤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떠한 그 개도 그 홍수로 인해서 흙더미 밑에 파묻힌 그 새끼 강아지를 위해서 그 근방에서 떠나지 않고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구해내주는 그런 동물농장 그 영상을 보면서도 동물도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어떠한 부모님도, 여러분들 범죄와의 전쟁에 보시면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한 조직폭력배, 폭력배가 그 자녀만큼은 자신의 길을 가지 않고 정말 어떠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해서 검사를 만드는 그러한 영화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러나 이 말은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보육원에 살면서, 보호시설에 살면서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게 낫다, 모르고 잊고 살아가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한편 어떤 분은 저에게 또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또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 책을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찾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아마도
70살이 넘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40년 동안 저를 찾지 않는 부모님을 찾아야 하느냐, 찾고 싶었지만 그분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살아 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그러한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 것도 낫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 그리움을 모르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것들을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해소해 주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끊임없는 우리 여러분의 관심과 또한 격리되었지만 다른 보호시설에도 보호되고 있지만 스스로 자존감을 잊지 않고 스스로 긍정적인 자기의 어떤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우리 정부에서 체계적인 끊임없는 그들만의 보호되는 아동들만을 위한 정말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잘 마련해서 이 아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면 가끔 제 영상을 보면서 어렵고 한편 이해 안 되고 또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너무 억지스러운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저의 경험과 저의 경험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모님 만약에 안 계셨다면,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보호대상 아동들이 엄마가 어디에서 사는지, 아빠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다시 결혼을 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낫다에 대한 생각들을 공감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